김장겸 사장이 한 10시간 정도 조사받았다고 네, 하죠. 네, 그리고 네. 뭐 고전에 김재철 사장도 가서 네, 조사를 받았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뭐 부당 노동행위 없었다. 오리발 내밀었다고 해요. 그건 뭐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걸 요때 쓰는 말인데요. 이게 김장겸은 맞습니다. 사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김장겸 씨가 사장하는 기간 동안 부당 노동행위가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 지난 9년간의 방송 장악의 과정은 MBC 사장이 김재철부터 계속 바뀌어서 김장겸까지 오면서 1년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에 마침표를 지금 찍고 있는 분이 김장겸 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난 6개월밖에 안 돼서 책임 없다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보도국장 그렇죠. 했잖아요. 보도본부장. 그러니까 핵심 보도본부장까지 해서 핵심 요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은 MBC의 우병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사장까지를 토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쫙 압축적으로 승진한 케이스에 네.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노른자의 엑기스를 쭉 승진해 왔는데 나는 잘 모른다. 사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냐고. 이분들은요. 저 이상하게요. 지지난주인가 목요일에 예. 지지난주 더 됐나? MBC에서 출연 요청이 온 거예요. 저에게. 3주 됐나? 그래서 제가 어머 웬일이니? 그래갖고 안 갈라 그랬는데 작가가 의원님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와야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했죠. 야당 의원 같이 여당 옹호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당장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금방 전화 왔어요.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진을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제 10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뒤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미- 송치를 했죠. 네, 이미.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네.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럼 이미 기소 의견으로 노동부가 김영주 장관이 그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당 노동행위 건으로 뭐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재판 받으면?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 불과 한 5년,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재판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다. 많아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신중하고 엄중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 그런 같아요. 그 이제 법원 이제 이런 건데요. 핵심적인 거 보면 이 행위 자체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 그분들 원래 기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소위 이제 그 김장겸 씨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 자기는 히스토리를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과거에 노동조합을 했든지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직을 자체를 아예 아나운서를 아이스링크장 관리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본 구체적 행위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서 채운 거거든요. 예.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 김장겸은 법에 단죄가 있을 것 같고요. 고대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기사 보니까 검찰이 재수사한다 그래요. 그 도청. 예, KBS 민주당, 도청. 예, 도청 사건은 어떻게 된 그게 거예요? 그때 민주당 도청 사건은 다 아시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밖에 그 이렇게 도청했던 예, 거. 예. 그거 녹음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녹음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대영 사장이 그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가면 이게 정보보호 위반이 되나요? 그럼요. 도청한 그럼요. 것은. 큰, 그죠? 큰 범죄예요. 예, 도청은. 이거는 되게 큰 범죄라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가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도피하는 거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이뤄지니까. 어떻든 뭐 MBC, KBS가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 네. 또 그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MBC, KBS 사장은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전에 잘못한 거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예. 이게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권언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 특히 김장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자체가 한국당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인 거고. 더해요. 제가 19대 때 MBC 문제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몰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미방이었으니까 가면 주로 전병헌 전 의원하고 같이 가요. 정무수석하고. 태도가요. 거의 반말하다시피 저희한테 하고. 그리고 막 태도가 이런 거예요. 너네는 절대 정권 못 잡아. 이런 태도예요, 태도가. 하고 무지하게 기분 나빴고 제가 지금 느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야당 니네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런 태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완전 정파적인 인물이에요. 김장겸 고대영. 고대영은 뭐 태도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근데 김장겸 태도까지 그래요. 지금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이분들이 끝까지 싸워서 마치 순교자처럼 희생당하는 그렇죠. 모양새를 가지고 다음번에 공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라는 생각이 소문이 돌죠. 근데 덜 정도의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공천은 것이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맞자 당선 안 될 텐데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한석이라도 빨리 가져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네. 자, 근데 이제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은 열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뭐 김장겸 사수 어디서 이런 말을 들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어요. 네. 대변인 논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논평 낸 거 한번 잠깐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까지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김장겸 구하기가 중요한지 답해야 한다. 이게 제 논평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북핵 터지고 뭐 말로는 안보정당이라고 난리 치고 안보 정말 중요하다고 이랬는데 결국은 국회 보이콧의 명분이 김장겸 그것도 출석을 안 해서 네. 생긴 문제인데 본인은 또 정작 그 다음날 출석을 했어. 근데 그냥 한국당은 출석을 안 해. 들어와야지. 그럼. 네,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수업을 안 듣겠다는 건데, 수업 안 듣는 이유가 친구가 잘못을 해서, 체벌을 해야 되는데, 걔가 체벌 받으니까 난 학교 안 갈 거라고 이야기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죠. 국회 파행시킨 명분이 김장겸 구하기란 것도 정말 저는 너무, 예. 그러니까 약간 실소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로 국정농단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이 김장겸이 노동청에 고발돼서 출석하라고 하는 5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사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데 화를 내며 우리는 국회를 안 나가겠다. 근데 그냥 핵 실험까지 북한이 한 이런 엄중한 상황이죠. 그렇죠. 놀고 먹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 작년 근데요. 국정감사 때도 우리만 했어. 원래요, 거기는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여당일 때도 그러니까. 미방위의 경우 간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미방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데 아주 익숙하다니까. 제가 취재한 바를 좀 말씀하십시오. 네. 이 김장겸 사장이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좀 더 가열차게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 김성수 의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김장겸이 무너지면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 나는 보수의 최후의 보루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을 여럿 만났습니다. 이게 여럿이 그런 증언을 하면 사실 개연성이 그렇죠.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철수 대표권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아주 자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전에 연락했다는 거. 예, 전당대회 출마를 결정하고, 예, 그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안 전 대표에게. 그래서 혹시 도와드릴 일이 없냐. 안 전 대표는 이걸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렇네요. 네, 궁금하네. 누구에게 보여줬을까요? 안 전 대표 혼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언론인 출신의 치읓 의원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의견을 구했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 의원이 답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안 의원도 하고 김장겸 되게 후지다고 생각해요. 예,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요 대목이 중요한데 만약에 그 메시지가 왔을 때 그걸 폭로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좀 그렇네요. 자, 전재수 의원은 어쨌든 사수 끝에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잖아요. 나는 소개 안 해요. 아니, 물어보고요. 관련된 거니까. 이제 기다리세요. 예. 아니 고정 출연자면서 뭐 소개 안 해준다고. 아, 소개해야 박수 돼. 받아야지. 예, 우리 박수. 그럼. 그렇죠. 우리 이런 거 민감해요. 어렵게 할 때는 국회에 입성했는데, 어렵게 국회에 입성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로텐도홀에서 길 가로막고 일도 못하게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자괴감도 느끼실 것 같아요. 뭐 몸에 익어 있는 분들이라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도 저희들만 했잖아요. 물론 이제 덕분에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밝혀내는데 오히려 도움이 자유한국당 됐죠. 의원들이 도움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상임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화여대를 바로 방문을 하고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 만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었으면 끝끝내 반대해가지고 그렇겠죠. 이도저도 아니었을 텐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실은 명분 없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국가 예산도 다뤄야 되고 입법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엄중한 근데 상황에서 하루 빨리 예산은 걱정 들어가야 안 된다. 하셔도. 예. 왜냐하면 12월 2일 날 자동으로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거지. 뭐 예산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예. 그러면 끝까지 들어오지 마시라 그럴까요? 오히려 나은 것 같아, 안 들어오는 게. 되나요? 그럼요. 도청한 그럼요. 것은 큰 범죄예요. 예, 도청은. 이거는 되게 큰 범죄라 다시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대웅 사장이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랬다가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도피하는 거냐? 뭐 이렇게 논란이 이뤄지니까. 어떻든 뭐 MBC, KBS가 이제 파업을 시작을 했고 네. 또 그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MBC, KBS 사장은 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전에 잘못한 거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예. 이게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권언 유착이라고 하잖아요.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 특히 김장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람 자체가 한국당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한국당인 거고. 더해요. 제가 19대 때 MBC 문제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몰려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그때 김장겸 사장이 한 10시간 정도 조사받았다고 네, 하죠. 네, 그리고 네. 뭐 고전에 김재철 사장도 가서 네, 조사를 받았다고 네. 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은 뭐 부당 노동행위 없었다. 오리발 내밀었다고 해요. 그건 뭐 그게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는 걸 요때 쓰는 말인데요. 이게 김장겸은 맞습니다. 사장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김장겸 씨가 사장하는 기간 동안 부당 노동행위가 집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 지난 9년간의 방송 장악의 과정은 MBC 사장이 김재철부터 계속 바뀌어서 김장겸까지 오면서 1년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에 마침표를 지금 찍고 있는 분이 김장겸 사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난 6개월밖에 안 돼서 책임 없다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 9년 동안 보도국장 그렇죠. 했잖아요. 보도본부장. 그러니까 핵심 네. 본부장까지 해서 핵심 요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겸은 MBC의 우병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다음에 사장까지를 토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쫙 압축적으로 승진한 케이스에 네.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소위 노른자의 엑기스를 쭉 승진해 왔는데 나는 잘 모른다. 사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냐고. 이분들은요, 저 이상하게요, 지지난주인가? 목요일에, 예. 지지난주 더 됐나? MBC에서 출연 요청이 온 거예요. 저에게. 3주 됐나? 그래서 제가, 어머, 웬일이니? 그래갖고 안 갈라 그랬는데, 작가가 의원님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나와야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또 했죠. 야당 의원 같이 여당 옹호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당장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금방 전화 왔어요. 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작진을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이제 10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뒤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미- 송치를 했죠. 네, 이미.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네.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럼 이미 기소 의견으로 노동부가 김영주 장관이 그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당 노동행위 건으로 뭐 실형도 나올 수 있나요? 재판 받으면? 그거는 이제 검찰이 얼마를 구형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 것이죠.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당 노동 행위로 구속이 되거나 이런 재판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임금 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구속이 되는 사례도 있다. 많아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좀 신중하고 엄중하게 좀 해나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같아요. 그 이제 법원 이제 이런 건데요. 핵심적인 거 보면 이 행위 자체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느냐에 대한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MBC 같은 경우에 그분들 원래 기자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소위 이제 그 김장겸 씨의 표현을 빌리면 과거 자기는 히스토리를 중요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과거에 노동조합을 했든지 아니면 파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직을 자체를 아예 아나운서를 아이스링크장 관리로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본 구체적 행위들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뽑아서 채운 거거든요. 예. 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럼 김장겸은 법에 단죄가 있을 것 같고요. 고대영은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기사 보니까 검찰이 재수사한다 그래요. 그 도청. 예, KBS 민주당, 도청. 예, 도청 사건은 어떻게 된 그게 거예요? 그때 민주당 도청 사건은 다 아시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밖에 그 이렇게 도청했던 예, 거. 예. 그거 녹음했죠, 그래서. 예, 그래서 녹음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대영 사장이 그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게 정보보호 위반이